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5일 중 4일이나 폭락하는 올해 들어 최악의 한 주였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최고점 대비 6% 이상 폭락을 했고,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건강한 조정 라인인 11,000포인트 선 근방까지 쭉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말했던 건강한 조정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내려온 것이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절대로 건강한 조정이 아닌 그냥 폭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정말로 11,000포인트 선은 아무렇지도 않게 붕괴될 수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또 은행 관련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SVB, 파이낸셜에 이어서 또 다른 은행이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 조치되었는데요. 시그니처 은행은 미국 암호화폐 전문 주요 은행 두 곳 중 하나이며, 또 다른 하나의 은행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실버게이트 은행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은행들이 파산, 청산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2008년 이후로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은행이 파산되었다 정도로 알고 있다 보니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기술기업에 많은 대출을 해주는 회사로서 2020년과 2021년에 이 은행의 자산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회사는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많이 해뒀는데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들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과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채 가격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실리콘밸리 은행은 18억 달러의 손실이 나게 됐고, 동시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거래하는 스타트업 회사들과 다른 기술주 회사들이 같은 이유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서 은행 예금이 1년 만에 약 160억 달러나 줄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중고를 겪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 국채 투자 자산 1201억 달러 중 210억 달러를 매각했고, 그로 인해서 18억 달러의 채권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하자 결국 2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조달 방법이 주식 매각이었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자사주 매각은 최악의 사태입니다. 주식은 단순히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른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데, 당연히 이런 악재가 있으면 그 누구도 이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계속해서 파는 사람만 생기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 주가 방어가 안 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가는 당일 60%나 폭락을 해버리고, 결국 유동성 위기가 커지면서 48시간 만에 파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자발적 파산을 선언했던 실버게이트 캐피탈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버게이트는 연준의 자산 기준 은행 랭킹으로 봤을 때 128위로 16위인 실리콘밸리 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 은행은 작년에 있었던 FTX 파산과 암호화폐 시장의 냉각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예금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실버게이트 캐피탈의 예금 상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3분기에는 총 예금이 1,320억 달러였으며 무이자부 예금은 1,21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많은 위기를 거치면서 2022년 4분기 총 예금은 반토막 이상이 나서 630억 달러가 되었고, 무이자부 예금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39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파산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은행이 연달아서 파산이 되고 난 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 2008년과는 달리 은행들의 파산 속도가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뱅크런 속도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소셜미디어에서 은행 악재에 대한 소식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공포에 질려 스마트폰을 통해 예금을 대거 인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은행들의 파산 소식이 들려왔고, 오늘은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그니처 은행은 연준의 자산 보유 기준 은행 랭킹이 29위나 되는 꽤 규모가 큰 은행입니다. 총 자산은 1,104억 달러이며 총 예금은 886억 달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등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융권 연쇄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연준의 긴급대출 권한을 사용해서 시그니처 은행과 SVB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예금자 보호를 지원하는 비상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예금자 보호를 하는 것이지 구제 금융에 대해서는 미국 은행 시스템은 회복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과연 은행의 파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예금 보장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시장은 은행 예금을 보장해준다는 이 선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시그니처 뱅크의 자산을 압류하고 있는 연방예금보호공사 FDIC가 예금자 1인당 최대 25만 달러까지만 예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던 상태인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장이 안심을 하고 현재 투심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준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연준은 약 1년 동안 금리를 초고속으로 인상하면서 미국의 경제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연준이 이런 식으로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은행들의 연속적인 파산과 오늘 미국의 공동성명으로 인해서 페드워치에서 볼 수 있는 3월 FOMC 금리 인상 예측치는 베이비 스텝이 90%를 넘어가고 있으며 빅스텝 금리 인상은 아예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고정에 대한 예측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금리 예측 인상표를 보면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올해 최종 금리는 5.75%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시장은 어제는 5.5%까지 내리더니 결국 오늘은 5.25%가 올해 최고 금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도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연준에서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만에 하나라는 게 있죠. 시장의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혹시라도 금리 인상 예측치가 현재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서 연준이 빅스텝을 밟는다면 미국 증시는 정말 작년 전저점은 우습게 깰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비 스텝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은행의 줄도산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미국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미국은 대단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또 다른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무마시킬 수 있는 힘이 미국에는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천조국이라는 말이 있죠. 천조국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기도 하지만 그중 한 가지는 미국이 국방비에 1000조를 쏟아붓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태가 이 정도로 끝날지 아니면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주식 자산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수거해 갈 때 그들이 던져놓은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미국 시장에 비일비재했지만 모두 이겨내고 우상향해왔습니다. 제가 옳은 결정을 했는지는 10년, 20년이 지나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간식 멤버십에 기형님, 커피 멤버십에 영진님께서 가입해주셨는데요.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으며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공유해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